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한 주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5번째 관리 계획 되겠고요. 자, 일단 전체 그림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 관리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자, 여기에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런 것들이 관리 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 있고요. 이 위에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은 일단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60%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건폐율 40%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쟁점들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보게 되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주민이 제한할 수 있었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해서 각종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오지해서 아까 도시군 계획설 관련해서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나오긴 하는데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운운하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시장구소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구소가 직접 결정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관리계획 결정권과 관련해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구소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구소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다뤄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할 주제 첫 번째 이슈, 이미 문제 통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논의 포인트.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요거도 다 지정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다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뭐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뒤를 봐야 돼. 지정해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를 먼저 구분짓는 게 첫 번째 논의의 쟁점. 아주 간단한 주제고요. 뒤를 보시면 맞추고 앞에서도 있게 되면 작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 쟁점은 안 되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20년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주제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모두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앞에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 하여튼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식으로 전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 있으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25회 때인가 한번 답이 됐던 주제. 뒤를 봐야 된다고 앞에서 읽으면 좀 이따 답을 알면서도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할 사항, 아주 옛날 문제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세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 한도를 다루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법에 이렇게 써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한편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어떻다?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여기는 전체 그림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자, 그래서 이 앞에 법조문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일단은 시골에서는 뭐야? 높이 제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주차장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완화 적용할 필요 없다. 중간에 쓸데없는 숫자. 건폐율은 최대 기존 용도 지역 대비 1.5배. 용적률은 기존 용도 지역 대비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배. 나중에 이제 기억하실 게 높이 제한은 이게 120%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120%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관련한 부분에서 지적을 해드릴 테고요. 26기 28에서 나왔던 게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100% 해서 설치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 그 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배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있었다고 건폐율 있고 용적률 있고 근데 그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게 되면은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앞에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자, 5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괄호넣기 문제에서 3년하고 5년. 요건 어차피 길어서 괄호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이라는 숫자 아직 안 나온 주제 중에 설명드렸고요.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게 되면 자, 30회 때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가 있어?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내용 볼 것도 없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까지 있어요. 이건 내용 볼 것도 없고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를 설명을 한 건데 일단은 다시 갑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용도 지역을 뭐라고 한다? 관리 계획. 용도 지구를 뭐라고 한다? 관리 계획. 용도 구역을 뭐라고 한다? 관리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을 관리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 계획. 그럼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두 개밖에. 이게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이 아니죠. 일부 관리 계획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 이런 말 없다고. 외워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계획 이런 말 자체가 법에 없다고. 외운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이게 뭐가 된다?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계획은 공부도 안 하지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공부도 안 했지만은 결국은 답이 1, 2번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시나 군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수립 대상 지역을 부릅니다. 그것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묶인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이 지문은 이제 부동산 학계론 할 때, 정책론 할 때도 간간히 던져주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틀 알고 있으면 그냥 뭐 몇 초도 안 걸려 딱 바로 찍어버리는 문제고 이걸 읽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관리 계획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해서 계속 같은 그림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재미삼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계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랑 아까 비교해서 볼 문제가 아까 적어 있다고. 자, 앞에 3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괄호넣기 문제. 이런 박스형 문제 건지면서 기억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효력을 잃는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몇 년 내?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3, 5로 똑바로 외워두시라고 해서 요 문제, 요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아까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실까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옳은 것을 고르죠. 뒤 봐야 돼, 뒤 봐야 돼.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려 무조건 찍으라고 그랬다고요.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이따면 그 뭐가 되는 거? 오른편 되는 거야.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다 지정할 수 있다. 내용 보지 마요. 외우지 않았으니까 뒤에 우리가 외웠던 건 지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요거 구분하는 게 포인트다. 2번 지문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끄트머리 지정될 수 있다. 외우셨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어야 되죠? 그럼 3번이 오른편이 되게 됩니다. 4번 지문 지정하여야 한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거야. 5번 지문 자, 지금 건폐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숫자 나와 있네요. 외웠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건폐는 최대 1.5배입니다. 용적률은 2배입니다. 그래서 괜히 안 본 게 5번 같은 거지.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도 없어. 그냥 이 문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거. 문제는 앞을 보면은 모를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말려버린다고. 임의적 지정 대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뒤를 봐야 된다. 뒤를 모든 문제를 뒤를 보다 보면 아까 뭐 효력을 잃는다라든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시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겁나 쉽지.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지구단위 계획 계획, 그 다음에 구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주민은 자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주민 동의요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2번 끄트머리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자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별로 중요치 않다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끄트머리 정한다 나와 있어. 정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갔었죠. 이정 뒤를 보자고도 정한다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가 교통부 장관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뒤를 보라고 외워서 보시라고.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게임 끝난다니까. 의미가 대충 맞는 것 같거든.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외운 걸 찍어 보시오. 이딴 식의 문제라고.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요렇게 답은 4번 뽑았고요. 끄트머리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죠? 그냥 옳은 거야. 자세히 볼 것도 없어, 그냥. 임의적 지정 대상자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하도 종류가 많아. 다 바뀌어. 그래서 하나하나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짓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만 하더라도 벌써 2번 커버되고 5번 커버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대충 자 추적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4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를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지구단위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짧으니까 별 의미도 없죠. 2번 질문 끄트머리 감사지 기능 감사지 기능 아멘이다. 아멘. 지정해야 한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다고요.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이거 문제 틀린 걸 고르시온가요? 예, 그럼 답 몇 번? 2번. 그냥 실제 시험자 같으면 바로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마녀를 생각하지만 그냥 패스하면 된다고요. 그냥 공식대로 외운 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3번 질문 끄트머리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년은 없으면 되는 거죠. 4번 질문 자 기준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할 것. 5번 질문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년 택지 10년 나와 있죠? 따라서 오른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하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적을 비교하는 거. 외우면 뭐하냐고. 써먹지 못하면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훈련 자체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이게 뭐야. 지금 이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 뭘 보긴 봐야. 공부 안 했잖아. 공부 안 했잖아요.
모르는 거라고. 아예 그 찍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도 읽어봐. 이 일 없이. 이건 뭘까 하고. 이건 뭘까 해서 어차피 틀릴 거야. 그냥 아무거나 찍어.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풀 수 있는 문제를 체크해서 풀기 위해서 위한 것이고, 근데 공부의 특징 자체가 연막이라는 문제가 자꾸 깔아준다고 신경 쓰지 마. 아, 이거 모르는구나. 대충 찍고 가시면 되는 거야. 답이 아마 2번인가 그럴 거예요. 의미 없어요? 맞죠.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지금 보니까 물음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때 뭘 봐?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야. 공부 안 한 거라고. 손댈 수 없는 문제예요. 버리시면 되는 거야. 이런 아무런, 이게 2번인가 그렇던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의미 없어요. 두 문제. 있는 거나 잘해. 나머지 잘하면 돼. 두 문제는 개쓰레기 같은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 기준을 %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뭐 내용 볼 것도 없지. 주차장 얼마? 100%. 어떤 경우? 아, 몰라 그냥. 주차장은 무조건 얼마? 100%까지. 다만 논리구조는 도시지역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해서 한옥마을을 외워봐봤자 다시는 한옥마을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지문을 계속 바꾼다고. 사연들을 바꾸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뽑아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의미도 없고 주차장은 무조건 얼마?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설치 의무 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26회 때 나왔었고요. 28회 때 문제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되는 거죠? 오른편. 2번 지정될 수 있다.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죠? 오른편. 3번 질문 포함될 수 있다. 감동이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 다음에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숫자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외운 숫자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질문도 보통 수험생들이 멘붕 오는 거야. 지구단위계에 뭐가 포함돼 어떻게 알아? 그거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패턴 가지고 잡아내실 거예요. 패턴 가지고 30회 때 그런 거 나왔어요. 환지객에 점점점이 포함된다 라고 해서 옳게 답을 뽑았었다고. 환지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외우냐고.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패턴 가지고 잡아내셔야 돼. 자, 보니까 주차장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주차장 얼마까지? 100%. 그래서 26회 때 문제는 괄호를 채워 넣어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8회 때 문제에서는 주차장 80%에서 틀린 걸 고르셔 답을 4번을 뽑아냈어요. 5번 주민은 지구 단위계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 근데 뒤를 보는 훈련을 하셔. 뒤를 보는 훈련을 하셔. 뒤를 봐야지 개념을 알지. 하나하나 얘기를 쫓아가면 놓칩니다.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야.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나와 있잖아요. 아까 한옥마을 나왔었잖아요. 2개 외웠잖아요. 그럼 딴 거 낸다고. 이유는 계속 여러 개가 있어.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주차장은 무조건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떨어지냐고, 시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게 내용을 다 외우는 거 힘들다고요. 근데 패턴을 잡아내게 되면은 다 답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건 틀리면 사람 새끼도 아닌 거야. 왜? 26회 때 100% 줬었잖아요. 괄호 넣기로. 그럼 28회 때는 이제 지문 속에. 그럼 또 다음엔 또 괄호 넣기.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뒤를 보면은 눈치를 챈다고.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봐버리면 뭐 관광특구가 뭔지 어떻게 알아?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뒤 보는 훈련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자, 가보십시다. 이게 어려웠다. 도시적 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 자, 이 문제 몇 번 외웠었죠? 건폐를 완화 적용할 수 있었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도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은 어떻다? 완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답 몇 번? 3번. 그럼 이 문제가 나왔으면 거꾸로 치고 나올 거 생각해야 돼. 바로 도시 지역에서 완화 적용하면 그때는 숫자가 120%가 옳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를 거꾸로 칠 걸 대비해야 된다고. 아까 봤잖아. 자, 지구단 계획의
이게 기본 세트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게 기본 세트였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뭐는 빠진다.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주차장도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전체 뼈대를 물어보는 거야. 디테일한 숫자를 물어보거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제일 더럽게 구성이 되면 이걸 도시 지역에서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 높이는 얼마? 120%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문제를 거꾸로 치는 걸 생각해야 돼. 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120%. 다른 거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시 지역에서는 다른 걸 내릴 수 없어요. 출제 길이 이상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는 비도시에서 높이자는 완화, 주차장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라는 개념을 잡아내야 되고 이 문제를 거꾸로 쳤을 때를 대비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높이자는 얼마? 1.2배. 도시 지역에서는 높이자는 얼마? 1.2배. 도시,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했을 때 높이자는 차이점이 되는 거야. 시골에서는 높이자는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 도시 지역으로 끌고 들어간다. 문제를 거꾸로 낸다고. 그러면 그때는 높이자는 얼마? 1.2배. 숫자인데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보나마나 그때 15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숫자 틀리게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개발 행위 허가부터 이어서 검토 드리겠습니다.